한번 상상해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약 6억 3,500만 년 전에서 5억 3,880만 년 전 사이의 시대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를 고른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에디아카라기에서 사냥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친구들이 봐도 창피하지 않게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머신에서 내린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곳, 이 시간은 휴가를 즐기기에 완전히 엉뚱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이곳에는 물고기도 없고 큰 새나 짐승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 큰 새나 짐승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땅 위엔 작은 동물조차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게다가 뭔가 불편하고 썰렁한 느낌까지 듭니다. 날씨가 꽤나 추워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바로 토픽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볼까요? 에디아카라기에서는 과연 어떤 존재들과 어떤 광경을 만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디아카라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에디아카라 바닷가에서 던지는 낚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입질이 전혀 없네요. 낚싯대를 바꿔봅시다. 다시 기다려요. 역시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분명 바늘에는 기름진 최고급 지렁이를 달았는데도 말이죠. 이번 주말을 위해 준비해둔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렁이만 가득 담긴 특별한 항아리에서 꺼낸 건데요. 이쯤 되면 바닷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전용 고글을 착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기대하셨다면 실망이 클 거예요. 바다 바닥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아니면 곰팡이 같은 균류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생명체들은 팔도, 다리도, 등도, 머리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고생물학자라면 그 생명체들이 프테리디니움이라는 종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에디아카라기의 대표적인 생물 중 하나죠. 입도, 항문도, 눈처럼 생긴 구조도 전혀 없고 심지어 더듬이조차 없습니다. 다만 이 생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은 평행한 갈비살 무늬처럼 생겼다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놀라울 만큼 원시적인 생물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대칭성이 당시에는 오히려 드문 예외였죠. 프테리디니움은 항상 무리를 지어 자랐는데 그 군집의 깃털 부분은 마치 퀼팅된 매트리스처럼 보입니다. 해저에서 삐죽 솟은 판 모양의 몸체는 식물 줄기처럼 생겼지만 크기는 무려 1m에 달했어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프테리디니움은 이동하지 않고 광합성이나 삼투작용을 통해 물속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물에게 낚싯바늘 끝에 달린 지렁이는 전혀 음식이 될 수 없겠죠. 애초에 그걸 지렁이라고 인식할 눈도 없으니까요. 이런 생명체들을 두고 연구자들이 동물도 식물도 아닌 밴드 생물이라는 새로운 분리를 만든 것도 이해가 가요. 실제로 이 시기에 존재하던 많은 생명체들은 동물이나 식물 중 어디에 속한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디아카라기 전체는 우리가 아는 식물계나 동물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팔반코리나를 살펴보죠. 팔반코리나는 12cm 크기의 납작한 삼각형 생물로 배처럼 생긴 돌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생물은 작고 단단한 갑각류처럼 보이지만 발톱도 없고 눈도 없고 더듬이도 없습니다. 대신 등에 머리나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달려있어요. 그에 못지않게 기묘한 생물이 바로 요르기아입니다. 요르기아는 1cm에서 21cm 크기의 납작한 원반 모양 생물인데 연구자들은 이 생물이 팔다리도 없이 어떻게 바닷속을 돌아다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몸을 띄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수영한 걸까요? 아니면 깡충깡충 뛰었던 걸까요? 프테리디니움과 요르기아 모두 몸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안으로 바닷물을 들이마시며 자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에디아카라계의 많은 생물들처럼 요르기아 역시 몸이 좌우 비대칭이었습니다. 원반의 한쪽 절반이 다른 쪽보다 살짝 어긋나 있었죠. 이제 또 다른 에디아카라계의 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그 이름은 스프리기나, 35cm 정도 크기의 고대 생명체입니다. 물론 진짜 지렁이는 아니고 이 정도 크기로는 아마 지구상 최초의 포식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은 몸통 하부를 보호하려는 듯 나란히 배열된 단단한 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여운 생물 역시 생물학적으로 정체를 분류하기 어려워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며 균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과감하게 이 스프리기나도 밴드 생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디킨소니아만큼은 다릅니다. 이 생물은 확실하게 동물계에 속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생물의 화석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됐고 이로써 동물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다만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디킨소니아는 물결 무늬를 가진 커다란 원형 생물로 지름이 1.5m나 되며 마치 해초 같은 얇은 시트 위에 넓게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밑에 층층이 쌓인 영양분이 풍부한 먹이가 있는데 왜 굳이 이동을 해야 할까요? 몸 전체로 먹이를 흡수할 수 있다면 굳이 입이 필요할까요? 사실 입을 가진 생물은 조금 뒤 에디아카라기의 말기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디나 같은 생물이 그렇습니다. 이 연체동물은 입처럼 생긴 빈 공간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다른 생물을 먹는 데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피를 흘리는 생존 경쟁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에디아카라기 말기에는 또 다른 진화를 이룬 생물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리가 생긴 생물들이었죠. 그 첫 주자가 바로 이링기아라는 다종류로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물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원시의 바다 밑을 걸어다니기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달린 생물이 해저의 풍부한 영양층을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지구 생명의 또 다른 진화 방향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상은 몸 전체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살아가는 게으른 슬라임들의 세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물에게 지능이 자랐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되죠. 그런 걸 주제로 한 판타지도 있긴 하지만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육상의 에디아카라 생물군. 에디아카라의 바다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낚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육지로 나가서 사냥을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냥감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이 시기에 육지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였던 수백만 년에 걸친 빙하기 직후에 생명체가 육지에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원생대 말기 에디아카라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 띄는 온난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온난화 덕분에 바다의 생명체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육지로 올라온 생명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따뜻한 시기 중에도 적어도 2번의 대규모 빙하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하나는 약 5억 7,988만 년 전부터 5억 7,963만 년 전까지 34만 년간 지속된 가스키우스 빙기, 또 하나는 약 5억 4,700만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 무려 600만 년간 이어진 바이코누리안 빙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냥은 아쉽지만 포기해야겠네요. 이번 짧은 여행 어쩐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에디아카라 지역의 기온은 한여름 한낮이라 해도 섭씨 17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햇빛조차 희미하고 흐릿하게 비칩니다. 숨쉬기도 뭔가 버겁고 머리까지 어지럽네요. 산소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텐트를 정리하고 우리가 있던 시대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네, 그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에요. 에디아카라기의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희박했고 대기 성분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훨씬 많았고 산소는 지금 대기 중 농도의 15%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번 타임트래블러는 운이 좋았던 셈입니다. 만약 이보다 2억 년 더 이전의 시대로 떨어졌다면 단 1분도 산소 마스크 없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대기 중 산소 농도는 지금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산화탄소 상황도 원생대 말에 가까워질수록 훨씬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빙하기 동안 수많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기만 했기 때문이죠. 크라이오제니안기 말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350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불러와서 지구는 급격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덕분에 에디아카라기에는 아주 짧지만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시기가 찾아온 거죠. 결국 바닷가나 강가 같은 자연 풍경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애초에 이 시기엔 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신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 있었던 건 지금보다 훨씬 격렬하게 차이나는 조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었던 초대륙 파노티아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에디아카라기 말기였죠. 이 초대륙은 원시의 바다에 둘러싸인 상태였고 이후 캄브리아기에는 곤드와나, 시베리아, 로렌시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곤드와나 대륙에서 쥐라기에 이르러 지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러니 에디아카라기의 지형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도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 한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 파노티아 대륙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에디아카라기보다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밴드 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곳은 파노티아를 둘러싼 바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구 역사상 유일무이했던 생물들도 사라져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에디아카라기의 환경에서 지금의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숨 쉴 공기도 부족하고 인터넷이나 에어컨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이 시기는 지구 생명사에 있어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들이 나타난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 30억 년 동안 세상은 지루하리만큼 고요하고 차가운 얼음뿐이었고 그 침묵을 깨는 건 쓰나미의 굉음이나 화산의 폭발음 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